안녕하세요. 최바이 손의사정사입니다. 근본 시간에는 척추체 장애 중에 압박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관련 중 빈도도 높고 청구도 많은 척추체 압박골절입니다. 압박골절은 크게 기형장애, 운동장애로 분류가 되는데요. 압박골절 중에서 기형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본명입니다. 최바이 손의사정사. 본명이고요.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압박골절은 말 그대로 눌리는 힘에 의해 척추체가 눌리는 현상으로 주로 등과 허리, 흉요추에 많이 발생하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압박골절이 되었을 경우 척추 상형술이나 요합술을 실시하며 수술을 하지 않고도 보조기 착용 후 보조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한 경우는 운동장애로 평가가 될 수 있고요. 보존적인 치료를 한 경우는 기형장애로 평가가 됩니다. 압박골절의 주요 원인은 낙상사고나 넘어진 거죠. 아니면 낙상사고, 그리고 교통사고도 있는데요. 골다공증이 이렇게 있는 경우, 오타다. 골다공증이죠. 공증증이 아니라.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는 약간의 외령이 있어도 골절이 되고 있습니다. 어, 모든 장애가 그렇겠지만 압박골절의 경우도 일반 개인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서 적용되는 장애 항목이 좀 달라요. 우선 개인보험의 경우는 AMA 방식의 장애 지급률을 적용하는데요. 약간의 장애, 뚜렷한 장애, 심한 장애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는 맥브라이더 방식 장애를 적용해가지고 척추체별로 지급률이 다릅니다. 요추부는 경추부 골절 27%, 흉요추부 배오브라고 하죠. 배오브 골절은 32%, 요추부 골절은 29%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여기서 배오브는요, 흉추 11번과 12번, 그리고 요추 1번을 칭하는 부위입니다. 디스크 장애와 마찬가지로 기형장애의 경우도요, 18년도 4월 이후 통합 약관의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18년도 4월 이전 약관에는 측정 방법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었어요. 전후망각 측정하는 게. 그래서 국수 후망각, 콥스 앵겔 두 가지 중 유리한 것을 정의했던 측면이 있고요. 당연히 골절 초체만 측정한 국수 후망각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게 더 유리하겠죠.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18년도 4월 이후 약관에서는 콥스 앵겔 측정 방법으로 약관에 명시를 했어요. 어, 어, 그리고 기존에는 그 특정 방법 또한 마찬가지고 기존에는 전후망각 및 측망각으로 평가를 했던 것이 압박률을 포함하여 둘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기존에 약관의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널리 통용이 됐던 건데 지금은 이렇게 약관에 명시를 해놨어요. 뭐 기형장애는 병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한다.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을 하고요. 하나의 운동법이 여러 개의 척추체가 됐을 때 골절을 할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 단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그중 높은 단위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추부 30, 하얀색으로 할게요. 흉추부 뭐야? 흉추부 50, 요추부 40이 나왔을 때 이 세 개의 운동 단위 중 큰 거를 이렇게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약관에 명시를 해놨어요, 이제부터. 그래서 그 전부터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명시만 해놓은 것 뿐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약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급률 15%인 척추의 약관의 기형을 살펴보시면요. 2005년부터 18년도 4월 이전 약관 내용을 먼저 보면 한 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 그 정도는 뭐 가벼운 거 조금만 골절되면 전만증 및 척추 후만증 또는 척추 측만증 변형이 되었을 경우, 뭐 이 말은 골절이 돼서 조금이라도 각 변형이 있다면, 척추체에 변형이 있다면 이제 15%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8년도 4월 이후 척추의 약간의 기형을 살펴보시면요. 이 내용은 똑같아요. 이 내용은 똑같고 척추 한 개의 압박률이 포함된 거죠. 압박률이 2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 단위 내 뭐 경추나 요추나 척추 그쪽에서 두 개 이상의 척추의 압박골절이 된 경우는 각 척추체의 압박률 합이 40% 이상일 때, 뭐 요추부에서 40% 이상인 경우 또 약간의 기형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기형 같은 경우는요, 구체적으로 각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도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 후만증 또는 10도 이상의 척추 측만증이 변형이 되었을 경우 뚜렷한 기형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8년도 4월 통합 이후 약관에서는 위의 내용은 언급했던 대로 똑같고요. 척추체 한 개 압박률이 4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 단위 내 두 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 압박률 합이 60% 이상의 경우 뚜렷한 기형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의 심한 경우는 18년도 4월 이전 통합약관에서는 35도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 후만증 또는 20도 이상의 척추 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척추의 심한 기형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18년도 4월 이후 약관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35도, 20도 측만증, 그리고 압박률이 6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 단위 내 두 개 이상의 척추체가 골절이 되었을 경우 각 척추체의 압박률 합이 90% 이상의 경우에 척추의 심한 기형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CT 사진인데요. 측만각 변형이 14도이고요. 이는 뚜렷한 운동장의 30%의 지급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각도는 제가 각도기를 재고 측정한 건 아니고요. 영상 CD 프로그램에 깔려 있어서 측정 방법을 설정하고 척추체의 기준을 정하면 각도가 측정되는 프로그램으로 각도를 측정하니까 각도를 제가 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진인데요. 압박률에 대한 사진인데요. 압박률은 압박된 척추체 상하 인접 척추체 압박률과 압박된 척추체 간의 비율을 산정한 거예요. 산식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건강한 측이 분자, 그리고 건강한 측이 분모 2.30, 2.42cm를 더해서 나누기 1을 합니다. 그래서 환측, 다친 부위를 산식을 먼저 구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서 1을 마이너스하면 압박률은 54%의 압박률이 산정이 됩니다. 이는 뚜렷한 운동장의 30%의 지급률이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척추의 압박골절 휴유장애에서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압박골절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추간판 장애도 마찬가지지만 기형증 관련인데요. 약관 규정을 살펴보시면 이게 약관의 내용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척추의 장애는 퇴행성 기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척추의 전반적인 상태와 연령 등의 조건을 고려하고요.
기존의 골다공증 및 궤양력의 기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골밀도 사진이에요. 골밀도 사진은 뭐 T스코어 분류 기준이고 마이너스 1 이하는 골감성증, 마이너스 2.5 이하부터 골다공증으로 평가하는데요. 이 마이너스 5.5 이하가 되면 기여도로 산정이 됩니다. 즉 궤양증으로 보험금을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2.5 정도 되면 대충 심한 경우는 30%로 장애가 삭감이 돼요. 즉 70%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험금이 말로 할게요. 1억에 30%면 30%가 적용이 되면요. 3천만 원이잖아요. 그 3천만 원이면 30% 적용하면 900만 원으로 보험금이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척추체는 궤양증 여부가 보험금의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평균 2.5 이하를 적용하는 것보다 만약에 이 주입원이 골절됐는데 T스코어가 2.5 이하가 아니에요. 뭐 2.1이나 뭐 1점 몇 나왔는데 이 평균이 2.5라고 해서 기여도를 적용한 경우가 있거든요. 원래는 다친 부위가 2.5 이하가 나오면 기여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기여도를 적용하면 안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평균 2.5 이하면 무조건 기여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할 때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골밀도 검사지를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궤양증 적용 여부를 보험사에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척추의 압박골절 중에 운동장애 쪽을 알아볼게요. 수술을 하는 경우 운동장을 평가가 되는데 척추 압박골절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보통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압박으로 인해 척수나 신경 손상에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방출성 골절이 상황에서 고려가 됩니다. 방출성 골절이라는 것은 골절 부위가 신경을 눌러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인 치료로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 통증이 줄기 위해 수술이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골절로 인해 이렇게 신경이 뭐 눌려가지고요. 척수나 신경뿌리가 눌려가지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거나 다리의 감각 이상, 배뇨, 배변장애 등이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경우 긴급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심하게 변형된 경우, 변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변형은 장기적으로 자세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절이 불안정하여 시간이 지나면 척추가 추가로 분구에 되거나 다른 뼈에 부담을 주는 경우 척추 안전성을 위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뭐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수술을 하지 않는 엑스레이 사진과 이거는 이제 골시멘트 척추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골시멘트 한 다음에 이게 척추 고정술, 유압술을 한 경우 사진입니다. 그래서 약관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약간의 운동장애, 뭐 머리뼈와 상위 목뼈, 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2개의 척추대를 고정한 상태. 그리고 뚜렷한 운동장애의 경우는요.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개의 척추체를 유압 또는 고정한 상태. 그리고 머리뼈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압 또는 고정한 상태입니다. AND 조건이 아니라 OR 조건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척추의 심한 운동장애 같은 경우는요. 뭐 골절 탈구 등으로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압 또는 고정한 상태, 그리고 머리뼈 제1, 2경추를 모두 유압한 또는 고정한 상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뚜렷한 장애죠. 3개. 이렇게 3개 이렇게 유압한 고정 상태고요. 이게 장애 진단서인데 개인정보 때문에 내용을 좀 많이 가렸는데 평가 방식은 AMA식 개인보험 장애평가고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척추체 골절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 1, 2, 3번 요추를 유압한 상태로 보험약관상 뚜렷한 운동장애 관찰된다 하고 장애진단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골절 희위장애 같은 경우는 좀 유의할 점을 제가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약관 기준은 사고일 180일 이후 평가하지만 척추체 골절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찌그러진 뼈가 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골절 후 바로 평가가 가능하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압박될 수 있어서 그 뼈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장애를 유보하는 면이 좀 있어요. 뭐 쉽게 극단적인 예를 들면 14.8도 막 전후방각이 나왔는데 바로 평가하면 뭐 약관 장애 15%가 되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측정했을 때 15.1도가 나오면 30%가 됩니다. 뚜렷한 장애로. 보험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를 청구를 할 때 전후 사정을 좀 잘 살펴보시고 장애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절 후유장애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수술적 치료 후 장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척추 압박 골절이 된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뭐 비경 장애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후유장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 진단서 끊으실 때 좀 유의할 점이 맥브라이드 방식하고 AMA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산재 그쪽이야 뭐 별개로 하고요. 맥브라이드 방식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나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장애율을 산정할 때 하는 방식이고요. AMA 방식이 저희가 개인보험 청구할 때 뭐 산정하는 장애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뭐 개인보험 청구하는데 맥브라이드 방식 이렇게 청구하면 안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후유장애 약관 내용 들고 가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장애진단서를 끊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많이 아시는데 이쪽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기형장애 같은 경우. 그리고 장애진단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척추체는 특히 기여도입니다. 기여도. 몇 프로의 기여도냐. 그리고 더 대부분은 이제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영구장애지만 한시 몇 년, 뭐 한시 뭐 5년, 한시 7년, 8년, 10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시인지 영구장애인지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 한시 몇 년 안 써 있으면 영구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간혹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서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좀 그런 소리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휴의장애는 진단 날짜부터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어 가지고요. 보험 가입 이후 만약에 어떠한 사고로 척추째 압박골절이 된 경우 수술을 하지 않았고 보조기만 한두 달 착용하고 완쾌되어서 다 나은 줄 알고 청구를 못 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장애는 꼭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뭐 장애 소멸시효는 진단서 발급 후 3년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하다 보니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뭐 지금까지 뭐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어, 그 긴 시간 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